긴급. 중국 항모 랴오닝함의 구료. 중국의 차세대 항공모함이 폭발했다. 중국 해군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당초 3일로 알려진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진수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연기됐다고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가 4일 보도했다. 중국 해사국은 3일 세 번째 항모가 건조 중인 상하이 장난조선소 인근을 지나는 일반 선박을 대상으로 주의 통보를 하지 않았다. 해사국은 지난 2017년 두 번째 항모인 산둥함이 진수됐을 때 조선소 인근 지역을 지나는 선박들에 주의하라는 공고를 낸 바 있다. SCMP는 소식통들 인용해 새 항모의 후속 첨단 장비 설치와 관련한 기술적 문제로 진수가 연기됐을 수 있다고 전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3일 현지 시간 공개한 지난달 31일 촬영 위성 영상에서는 장난조선소의 항모 건조용 건식독, 드라이독, 내부가 정리돼 진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전자기식 사출장치를 갖춘 세 번째 항모는 현재 중국 해군이 운용 중인 랴오닝함, 산둥함보다 기술이 앞선 차세대 항모다. 랴오닝함과 산둥함의 함재기는 끝이 위로 구부러진 갑판 활주로를 자력으로 달려가다가 스키 점프를 하듯이 이륙한다. 이에 비해 세 번째 항공모함은 미국의 항모들처럼 새총 같은 역할을 하는 사출장치의 도움을 받아 이륙하게 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세 번째 항모가 진수돼도 항해 시험, 무장 레이더 장착, 훈련 등 과정을 거쳐 실전 능력을 얻는 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의 국방 싱크탱크인 위안왕 연구원인 저우천밍은 SCMP에 세 번째 항모가 초기 작전 능력 IOC 을 확보하는 데 5년이 더 걸릴 것이라며 항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전투기이지만 세 번째 항모에서는 여전히 9세대 전투기인 J-25가 탑재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취역한 중국의 첫 번째 항모인 랴오닝함도 IOC 확보에 7년이 걸렸다. 캐나다에서 발행되는 군사 전문 매체인 카나 디펜스 리뷰의 안드레이 창 편집장은 세 번째 항모가 완전한 전투 능력을 갖추는데 10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국 해군이 선전용으로 공개한 영상에서 두 번째 항모인 산둥함 갑판에 무인기, 드론 7개가 배치된 모습이 포착됐다. 중국은 차이훈 5, CH-5, 이룽, 윙 로홍, 원디 등 군용 드론을 운용하고 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최소 4개의 항모 전단을 운용해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양 해군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 수복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상황에서 중국은 유사시 항모 전단이 미국의 대만 개입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작년 굴욕의 반격 중 미 구축함 감시하는 사진 공개. 지난해 4월 동중국해에서 미 해군이 중국 항공모함을 여유롭게 감시하는 사진이 공개돼 중국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이 반격에 나섰다. 같은 방식으로 남중국해에 진입한 미 해군 구축함 사진을 찍어 공개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항행의 자유작전 때문에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군 남부정권은 13일 위챗, 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통해 미국 미사일 구축함 벤폴드함이 남중국해 시사군도 해역에 진입했다며 해군과 공군을 조직해 추적 감시하고 퇴거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벤포드함을 근거리에서 감시하는 사진과 벤폴드함을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 2장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미 해군 구축함인 USS 머스티남 선상에서 지휘관 2명이 중국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지켜보면서 찍은 사진을 공개한 것과 비슷하다. 사진에서 미군 지휘관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어 난간에 올린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당시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미군이 중국군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과시한 것, 미군이 중국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는 등의 해석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중국이 이례적으로 미 구축함 감시 사진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중국이 당한 것을 그대로 되갚아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텐진리 전군리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정구 대변인은 이날 미군의 행위는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며 국제법과 국제관계 준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항행 패권은 남중국해를 군사화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남중국해의 안보 리스크 제조자이자 지역의 평화와 안정 파괴자라고 비난했다.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중국군이 미국 군함에 대응하는 사진을 공개한 것은 강력한 대응 조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현장 상황을 제때 공개해 미국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등으로 군함을 통과시키면서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른바 항행의 자유작전을 반복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3. 중국 항모 랴오닝함, 괌 주변까지 진출 미국 견제 의도.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미군의 서태평양 거점인 괌 근처까지 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태평양에서 훈련한 랴오닝함 전단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서태평양으로 더 깊숙이 남진의 괌 서쪽 해역까지 진출한 뒤 대만 동부와 일본 남부 해역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괌은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 등이 주둔하는 미군의 서태평양 거점이자 중국과 북한 견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랴오닝함의 괌 주변 진출은 대만과의 충돌 사태 발생 시 괌에 주둔한 미군 전력의 전개를 차단하는 훈련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밀덕텔링. 중국 최초의 슈퍼캐리어 등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결국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중국 해군의 일명 3형 항공모함 이진수식이 임박했다. 중국 최초의 재래식 항모라는 점에서 이미 건조된 두 척의 항공모함과는 종합적인 전투력이 비교할 수 없이 향상되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 단오절에 상하이에서 진수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왔다. 실제로 사진도 유출되었다. 300m가 넘는 거대한 길의 003 항모는 크기가 앞선 두 척의 항공모함보다 커졌을 뿐만 아니라 설계도 효율적으로 변했다. 앞서 건조된 두 항공모함 랴오닝, 리아오저, 과 산둥, 산동은 모두 구소련 시절 건조될 쿠즈네초프급 항공 순양함을 개조했거나 설계도를 활용했는데 쿠즈네초프급은 항공기와 함께 12기 위 P700 그라나트, 그레닛 초대형 대한미사일을 탑재해서 경납고 공간이 크기에 비해서 작고 좁았다. 하지만 003 항모는 이 설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크기와 모양, 내부 경납고와 엘리베이터 배치가 좀 더 항공기 운영에 적합하게 바뀌었다. 함재기의 이륙 방식이 달라진 것도 큰 변경점이다. 먼저 건조된 두 대의 항공모함은 스토바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스키 점프 라는 방식으로 탑재 항공기가 자신의 힘으로 이륙하는 반면 3형 항공모함은 캐터필트라는 항공기 사출기를 사용해서 더 크고 무거운 비행기를 더 빠르게 이륙시킬 수 있다. 특히 003 항공모함은 자기 부상 열차의 원리를 활용한 전자기 캐터필트를 세계 두 번째로 채용하였다. 탑재 항공기도 종류도 더 많아지고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우선 J-35라는 신형 스텔스 함재기가 탑재된다.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와 크기와 모양이 매우 비슷하지만 보라매에는 아직 적용되지 못한 내부 무장 탑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중국 최초로 항공모함용 조기 경보기인 KJ-6002 탑재된다. 이 결과 신형 항공모함은 적 연공에 은밀히 침투할 수 있는 스텔스 함재기와 항공모함 주변 수배 KM를 감시할 수 있는 조기 경보기를 탑재하여 미국의 차세대 원자력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급 다음가는 전투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외양과 기능이 포드급 다음가는 것이라는 것이지
이제 막 취역한 003 항모의 능력이 실제로 미국 항공모함에 맞먹을지는 아마 중국 자신도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우선 미국의 슈퍼캐리어와 달리 원자력 추진이 아닌 선박류를 연료로 쓰는 재래식 추진 방식이고, 이 때문에 항공유 적재 능력이 부족하고 전자기 캐터필트를 위해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잘 공급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함재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235 전투기는 원래 중국의 차세대 전투기 경쟁에서 떨어진 FC-31을 함재기로 개조한 것으로, 이제 시제기가 막 완성되어 실전 배치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중국 항모 최초의 조기 경보기 KJ-2600의 성능 역시 아직 검증되지 못했으니 개발과 운용 도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을 중국 해군과 중국은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에도 중국 1호 항모 랴오닝은 8척의 항모전단을 구성해 월 2일 출항하여 태평양에서 항모 이륙 훈련을 마치고 오키나와와 대만 해협 인근을 항해하였고, 정기적인 훈련과 작전을 꾸준히 벌이면서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책은 있을까? 흔히들 생각하는 항공모함 킬러, 즉 A2, AD 작전용 무기인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대함 탄도탄, 대형 항공기 등 항공모함을 지상에서 공격하는 무기를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항공모함과 항공모함 킬러 무기들은 서로 천적 관계이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다.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트럭에 탑재해서 지상에서 쏘려면 망망대해에 떠있는 항공모함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야 하는데 인공위성으로는 찾기 어렵고, 또 항공모함을 찾을 수 있는 인공위성을 갖춘 나라는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항공모함을 찾기 위한 추적용 항공기나 전투함은 항공모함의 탑재 전투기에 공격당하기 쉬워서 그야말로 물고 물리는 천적관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막모같이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를 가지고 있다면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발사하는 지상의 트럭이나 발사대를 찾아내 파괴할 수 있으니 항공모함 킬러 무기와 함께 항공모함의 활발한 작전을 막을 수 있는 전력이 같이 필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경항모 계획과 A2, AD 반항공모함 전력을 같이 개발하고, 또 두 체계들이 시너지를 내도록 해군 전력을 건설해야 한다. 가령 경항공모함과 함재기가 주기적으로 중국 항모전단을 지속 추적 및 감시하고, 중국 항모의 함재기가 우리 국익을 해치거나 침범할 경우 견제를 실시하면서 지상의 대함 탄도탄에 중국 항모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거나, 중국 항공모함을 요격하기 위한 우리 해군의 잠수함을 중국 대잠 초계기가 추적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팀워크를 기대해볼 만하다. 그러므로 항공모함 무조건 찬성과 무조건 반대 같은 흑백 논리로는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힘들다. 물론 우리 군이 추진 중인 경항모가 더 많은 함재기를 싣고 능력이 뛰어난 중국 대형 항모를 이길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하지만 중국만큼의 대형 항모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경항모가 적절한 아군 전력과 조합하면 충분히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대전차 미사일이 처음 등장했을 때 성급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전차가 바로 사라질 줄 알았지만, 실제 역사는 전차와 대전차 미사일은 각자 서로를 이기기 위해 계속해서 진화하는 진화의 연속이었다. 우리 해군의 전력 건설 방향성은 바로 이 교훈을 참고해야 한다.